캬삐리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를 달리고자 할 때 팁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스타나 이제 카드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, 사실 카드는 콜라보 아니면 언젠가 뽑을 수는 있는데 칭호는 다시 지나가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칭호를 좀 더 우선시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뭐 그거는 개인의 선호도 차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특성이 있고, 본인이 이제 모든 이벤트를 다 대비할 수 있는 덱이 아니면 모든 이벤트를 다 얻기는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벤트마다 하나하나씩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진 흔히 말하는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. 이제 뭐 장점, 약점, 기회, 위기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첫 번째는 트라이 미션 이벤트예요. 트라이 미션은 거의 비슷하고, 이제 트라이는 트라이 칭호가 하나 더 있는 거랑, 미션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미션으로 이제 보상 조금 더 받는 건데, 둘이 달리는 요령은 똑같습니다. 이제 뭐 프리라이드 협동 라이브 있으면 순수하게 이제 협동 라이브로만 이벤트 포인트가 획득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 협동 라이브처럼 하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헬퍼라고 하죠. 내가 있으면 이제 나랑 파티를 짜서 한 명이 리더로 뭐 패스키를 내놓는다던가 상당한 양의 스코어 캐릭터를 내놔서 내가 이제 그 점수를 높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협동 라이브로 이제 할 때는 헬퍼가 되고, 그래서 막 뭐 헬퍼 구합니다 하는 이벤트들 보면 다 이 트라이 아니면 미션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 특징은 혐라나 이제 뭐 프리라이브를 뛰면 끝나고 포인트를 주잖아요. 그 포인트에 비례해서 배지를 줘요. 아마 이거 저번에 제가 뭐 이제 백스탯 때 영상 찍은 거 보면 이제 뭐 배지 설명을 드렸겠지만, 그 배지로 뭐 기크나 뭐 음크, 뭐 조각, 스킬 티켓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점에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까지는 좀 이벤트를 달려서 교환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션 이벤트만의 특징은 이제 그 서브 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제가 5명의 캐릭터로 덱을 짜잖아요. 그럼 이벤트 끝날 때 내 나머지 캐릭터 중에서 가장 뭐 총합력이 높고 이번 이벤트와 이제 좀 상성이 잘 맞는 그런 캐릭터를 5명을 뽑아가지고 또 그 총합력에 따라서 점수를 또 산정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카드풀이 넓으면 미션 이벤트가 좋은데, 뭐 이 서브 밴드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스코어가 막 갈리고 하는 거는 정말 몇백 판, 몇천 판 해가지고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 얘기지, 한두 판 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이벤트들이 이제 헬퍼와 함께 있어서 달리기는 정말 좋아요. 그런데 뭐 다른 부산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정직하게 비례합니다. 왜냐하면 뭐 칠라처럼 뭐 원기옥도 안 되고, 함라처럼 내 잘났다고 치고 나가는 것도 안 되고, 오로지 그냥 뭐 근다고 뭐 따로 이렇게 뭐 부스터나 이런 걸 주는 것도 없고, 그냥 시간에 비례해서 스타 부스터 소모가 되게 심해요.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포피파 2장 쌍무지개를 달렸는데 인백 하려고 했어요. 인백을 했어요. 264만인가? 그렇게 찍고 80등인가 했는데, 거짓말 안 치고 이제 그래도 저는 좀 되게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제가 한 3, 4천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. 물론 조금 쓴 편입니다. 이제 삼성 가지고 달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쓰셨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에 뭐 직업 특성상 꾸준히 일어나가지고 불도 빼주고 했는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이 쓰셨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뭐 트라이 미션 이벤트는 정말 정직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,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부스터나 스타를 많이 모아놨으면 시간이 있으면 달리기 그만큼 좋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있으면 시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이죠. 이제 그 트라이 이벤트의 좀 특징을 설명드리자면, 이제 또 칭호가 그 포인트 랭킹 말고 또 트라이랑 EX 트라이 칭호를 줘요. 이제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이전 백스테 이벤트도 이 트라이 이벤트였잖아요. 이제 퀘스트가 5개를 있어요. 5개가 독립적이에요. 이게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. 뭐 스코어 몇 이상, 뭐 판정 뭐 그레이트 몇 이하, 뭐 체력 뭐 몇 이상, 뭐 풀콤보 뭐 콤보 몇 이내로 클리어, 몇 이상으로 클리어, 뭐 그랜드에서 뭐 몇 이상, 뭐 S랭크 이상, SS 랭크 이상, 이렇게 총 5개 퀘스트가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데,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
근데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점수 뭐 랭크가 뭐 마스터룸에서 몇 이상 이런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최소 내 덱이 사성 있어가지고 마스터룸은 뚫을 수 있어야 이걸 다 깨요. 지난 백스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를 뚫어야 돼서 좀 조건이 많이 힘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코어나 이제 뭐 랭크 같은 경우는 대신 내가 마스터만 뚫는다?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분한테 부탁하다 아니면 이제 햄라에서 좀 팀을 잘 만나가지고 리더가 이제 패스케인 분들 이 스킬을 뿌려주면 스코어가 올라가잖아요. 그렇게 해서 쉽게 깨요. 그리고 이제 뭐 힐이나 판정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1, 2성 캐릭터들을 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 더 팁이라고 하면 이제 뭐 27 이상, 28 이상 같은 경우는 풀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27 퍼스팔에 27을 깬다고 했을 때 그 큐마이 플라워라는 곡이 있잖아요. 그 27이 다른 27보다 좀 길긴 한데 풀콤보 하기는 그렇게 다른 것보다는 어렵지 않아요. 뭐 트리키한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좀 길어서 그렇지. 그래서 풀 버전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냥 자신 있다면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애매한 분들은 이제 1, 2성에서 이제 그 힐 판정 가진 캐릭들이 있어요. 어차피 얘네는 스코어랑 별개이기 때문에 힐 판정 스킬 풀로 찍고 판정만 계속 올리거나 힐만 계속 줘가지고 깨시는 분도 계세요. 그 풀콤보는 이거는 사실 저도 이제 막 27, 28 이제 손대는 입장에서 저도 EX트라이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풀콤보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 아니면 뭐 지인에게 부탁을 하든 알아서 좀 어떻게 깨야 되는 부분이라 참 이건 안타깝습니다. 다음은 이제 챌린지예요.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험라를 진행하면 포인트를 진짜 쥐꼬리만큼 주는데 대신 또 챌린지 포인트라는 걸 또 줘요. 그래서 챌린지 포인트를 모아서 이제 그 포인트를 밑에처럼 뭐 200, 400, 800 이렇게 소모하고 챌린지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어요. 이거 뭐 프리 라이브랑 똑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건 딱 이벤트복 3개만 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챌린지 포인트가 엄청 점수를 많이 줘요. 그래서 이 챌린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챌린지 이벤트 같은 경우는 특정 곡들이 이제 원래 나왔던 기존의 곡들이 스페셜 난이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신곡이 하나가 대부분 신곡이 추가되고요.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문제로 못 들어오면 이제 기존 곡을 이제 한도에서 또 추가를 하더라고요. 첼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하다 보면 기적의 크리스탈을 막 20개씩 뿌립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200포인트로 계속 뭐 200이나 800이나 똑같이 20개 주더라고요. 그래서 200으로 계속 플레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렇게 못하고 그냥 800에서 얻어 걸려라 이렇게 하는데 항상 안 나오더라고요. 이제 혁라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못 버는데 사실 6, 7천도 덱이 진짜 잘 맞아야 생기는 건데 첼라 같은 경우는 막 2만 이렇게 뿌려요. 제가 덱 진짜 잘 맞을 때 아마 2만 4천 이렇게 또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 포인트를 계속 모을 수 있어요.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는. 그래서 처음에 계속 햄라로 이제 그 챌린지만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연불 다 빼고 한 몇 시간 동안 챌린지 포인트만 빼가지고 쑥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포인트가 뭐 이렇게 턱걸이신 분들은 되게 위험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.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날 일 있으면 사실 되게 불안한 이벤트예요. 그리고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 곡 3개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 랭킹이 있는데 그건 무조건 당연히 프리라이브니까 본인의 덱이 이벤트랑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이제 뭐 미션이랑 좀 미션 트라이랑 다른 거는 이제 헬퍼 같이 해가지고 챌린지 포인트를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. 모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 포인트는 이제 본인 첼라로 소모하기 때문에 본인 덱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해요. 그리고 첼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덱이 조금 안 맞으면 사실 들어가긴 조금 힘든 이벤트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라인 함라 대반. 일본에서 타이반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반이라고 많이 하는데 대반은 이제 5명이서 플레이를 해요. 근데 스킬은 내 것만 뜨고 뭐 피버 이런 것도 안 뜨고 그냥 5명이서 프리라이브를 같이 해가지고 순위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함라를 들어가기 전에 뭐 내 이벤트 덱 해가지고 뭐 총합력이 딱딱딱 나와요. 그 총합력대로 이제 본인의 뭐 판정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이벤트 포인트가 비례해서 나옵니다. 이건 무조건 개인전이에요. 처음 딱 5명에서 1, 2, 3, 4, 5등 순위 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포인트가 어느 정도 그 산정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헬퍼가 의미가 없습니다. 다 개인전이에요. 내가 1등 하는 게 중요한 이벤트예요. 그리고 이벤트 특징이 이번 이벤트가 함라잖아요. 선곡하기 전에 이제 딱 입장할 때 부스트가 소비가 돼요. 그래서 막 내가 원하지 않는 곡이 나오면 막 탈주하고 이런 게 사실상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. 근데 그만큼 이제 무슨 뭐 루프란 햅신시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갈 수도 없고 물론 사실 나가는 건 저도 비매너라고 생각하는데
이제 그런 거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죠.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막 루프란 이런 거 가지고 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을 하는 변태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이제 함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그 포인트 비례해서 메달을 받습니다. 그 메달을 이제 교환소에서 이 이벤트 끝나고 한 며칠 후까지 이제 교환이 돼요. 뭐 골드, 조각, 스킬 티켓, 뭐 부스트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요. 1차부터 5차까지는 다 상품이 다르고 6차부터는 다 똑같습니다. 180개에서 10만 골드가 나오면 다음으로 넘어갈지 계속 받을지 정할 수 있어요. 이건 뭐 본인의 개인 사정에 맞춰가지고 뭐 넘어갈지 이런 거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른 스킬 티켓 쓰기 일자리는 큰, 물론 모아놓으면 좋지만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제 부스트를 최우선으로 모으는데 이게 부스터가 지급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이제 그 미니 부스트 일찍 까가지고 계속 달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스타나 부스트 부담이 다른 것보다는 덜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만큼 이제 이벤트 컷이 높아요. 보면 평균적으로 막 하코도 많고 하코 아니더라도 부스터 까가지고 하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계속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되게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. 뭐 이거는 무조건 개인전이고 내 덱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 맞으면 웬만하면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저도 이번에 큰 의의 부여 안 하고 그냥 2000등 안에만 들자 해서 그냥 부스트 모으고 스킬 티켓 모으는 의의로 이번 이벤트를 달리고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이제 이벤트 설명을 좀 들었는데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뭐 열리는 게 지금 열리는 이벤트가 함라고 뭐 첼라나 이제 뭐 미션 트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열려서 제가 이렇게 막 게임 인게임으로 설명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좀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좀 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